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9시 4분입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이 일단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미미하다 이런 거보다는 S&P가 한 0.3% 정도 올랐고, S&P 선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선물로 보면은 뭐 지금 이게 이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런데 뭐 마이너스 0.02% 하락 마감이랬는데 아마 상승 마감이긴 할 겁니다. 이 종가가 좀 이상하게 기록되는 게 있어서 아무튼 상승 마감일 텐데,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어쨌든 왜 이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느냐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우상향. 그러니까 매수 우위란 얘기죠. 근데 어제가 어떤 날이었어요?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메이저 세력이, 이 지수를 관리하는 세력 입장에서 만기일에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수를 하락 마감시키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뭐 그렇게 일단 어제 상승이 그렇게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인 거죠, 그죠? 미국이 올랐다고 한국이 반드시 오르는 게 아니고, 뭐 미국이 떨어졌다고 한국이 반드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같이 가는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일단 오늘 한국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이슈가 나온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요게 저는 빨리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뭐냐면 일단 미국 부양책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민주당에서 발의한 부양책 3조 달러짜리 부양책 법안, 이 미국 사람들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히어로스 액트라는 이름으로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단 하원에서는 토요일 날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원 니네가 통과해도 나는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흔들 만한 관건은 이 상원에서 통과하냐 못하냐 여부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 표결이 뭐 진행 중인지, 뭐 지금 미국 시간은 밤일 테니까, 지금 한참 자고 있을 테니까, 일요일일 테니까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이슈인데, 어쨌든 하원에선 통과가 됐고, 오늘 밤에 뭐 상원에서 투표하려나 모르겠어요. 이 도대체 이 정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그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이것도 나름 중요한 이슈지만, 지금 이것보다 한 발 앞서서 화웨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지금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는 게, 미국은 별로 안 흔들었어요. 그죠? 미국이 화웨이 이슈로 별로 흔들리진 않았지만,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하고 중국, 아시아 증시 쪽은 금요일 날 미국이 얘기했던 화웨이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사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 미국이 보시면은 일단은 임시면허는 연장을 해줬습니다. 화웨이 니네가 미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임시면허는 줄게. 그게 이제 15일날 갱신하냐 마냐였는데, 일단 갱신해줬어요. 3개월 연장해줬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단 끝. 근데 문제는 이거 연장해주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화웨이의 뭐 화웨이의 뭐 반도체 공급하는 업체들 반도체 공급 못하게 하겠다, 화웨이 니네를 말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의한 반응이 좀 중요한 건데요. 뭐 S&P는 올랐다 칩시다. S&P는 올랐는데 한국 신흥국이 문제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일단 한국 먼저 볼게요. 한국 환율이 급등해 갖고 1232원에 마감했습니다. 1232원 역외 환율이. 물론 오늘 낮에는 뭐 괜찮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밤에 올랐던 거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갭상승해서 반영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어제 화웨이 소식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거, 신흥국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주식은 올라가지만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이런 거죠. 미국 주식은 올랐지만 환율이 치솟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이게 금융시장 불안하면은 신흥국 환율이 치솟는데 많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계치 부근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1234원 이 선물 기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거기 찍고 지금 음봉 나오고 있긴 한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톡 밀면 이제 금융위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위안화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위안화 환율도요. 뭐 역외 환율을 보나 뭐 정상적인 환율을 보나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역외 환율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지고 말씀드렸죠. 지금 또 7.12입니다. 7.12. 일단 7.1 넘어갔다. 이것도 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절벽 끝에 서 있다. 절벽 끝에 톡 치면 자빠진다. 이거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위쪽으로 안착해서 자꾸 올라가면은 금융위기 가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위안화 환율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중국발 금융위기가 현실화 되느냐의 여부는 이 중국 위안화 환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거예요. 이 미국 주식은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이 오른 건 만기일의 영향이 클 것 같다. 반면에 이제 그 화웨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 환율하고 한국 환율이 금요일 밤에 상당히 많이 튀었고 그런 점이 아마 미국은 올랐지만 한국을 오르게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그 어떤 증시의 그 차트 패턴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만약에 여기 정고점이에요. 이렇게 올랐던 증시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돌파한다 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야. 여기 저항이죠, 그죠? 굉장히 무거운 저항. 여기 오면, 이 자리에 오면 여기서 사서 물렸던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팔겠죠. 이래서 여기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빡세게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세력이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앞으로 많이 올려먹을 생각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매집을 해야겠죠. 매집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물량 받아서 올라가면 좋겠죠. 이 사람들 물량을 어떻게 받아낼까요? 지지선 밑에서, 지지가 아니고 저항선 밑에서 짜불 훅 이렇게 한 번씩 빠뜨려주면서 상승에 대한 희망을 죽여놓고 짜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물 모아요. 충분히 확보하면 어떻게 된다? 톡 해서 넘어가고 쭉 올라간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세력이고 그렇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싸게 매집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이런 방법도 없진 않아요.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해서 여기서 뭐 짜불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효율적인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여기서 하면 돈이 좀 많이 들 거고 여기서 하면 평단가가 좀 싸고 돈이 적게 들고 그렇겠죠.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자, 그런 입장에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뭐 사실 중요한 저항이다 지지다 선을 정확하게 긋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대략적으로 뭐 요런 라인이지 않겠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고점 어쨌든 뭐 이 선이 부정확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그 지금 이게 저항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 대략적으로 뭐 매물대가 지금 어디쯤 있겠냐, 여기쯤 있겠죠, 그죠?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밀렸고 그 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이 어떤 저항 밑에서 짜불 모으는 모습이 좀 별로 그렇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죠. 달러 인덱스 한 번 정도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어제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 신흥국이 흔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어제 상승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은 원래 비유를 드리죠. 그 경제가 주인이라면은 주식은 일종의 뭐 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책 나가면 개가 줄 묶여서 뛰어놀잖아요. 줄 한도 내에서 놀 거 아니에요. 자, 주식 시장은 여기저기 뛰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뛰어가봤자 줄 안에서 논다.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주인이 안 가고 있으니까. 주인이 안 가는데 개가 뛰어나가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항공주도 팔고 은행주도 팔고 뭔가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못 보는 뭔가 있나 봐요. 이 아저씨 자꾸 팔아제끼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어쨌든 자, 보시면 주인이 안 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다? 이 경기 불황이 이런 어떤 침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May last until late 2021년 늦게까지도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학벌 좋고 제일 똑똑한 아저씨거든요. 경제에 관련돼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일 똑똑한 아저씨인데 이런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일단 한번 고개를 갸우뚱. 워렌 버핏 아저씨도 뭐다? 항공주 팔고 은행주 팔고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어쨌든 뭐 워렌 버핏 아저씨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 아저씨가 제 손해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당장 한국장 코스피 특징을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나스닥하고 S&P는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지수는 2%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사실상 정확하게 똑같이는 아닌데 보시면은 대충 그림이 똑같아요. 주황색 선이 코스피인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코스피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같이 간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2% 하락 마감했다. S&P는 올랐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삼성전자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방향성이 어떨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 2% 빠졌다. 코스피 어떻게 될까? 코스피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모양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최소한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하지 못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고 그리고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종목이니까 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일단 삼성전자 현재 아침 9시 15분이라 모르지만 여기서 음봉 나오고 있고, 최소한 일단은 5월 15일 날 나왔던 음봉으로 인해서 이 하락이 이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페이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까지도 일단 음봉 나오고 있고, 자, 어쨌든 S&P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한국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만기 일에 관한 이런 부담도 없고, 지금은 이제 만기 끝났으니까 그런 부담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하고 환율이 다른 방향을 보인다면은 환율이 주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환율은 계속 어쨌든 상승하고 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 지지가 아니고 저항 주변에 계속 박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다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만 들어오고 있다. 항상 외국인이 옳았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갭상승은 한국장 오늘의 갭상승은 아마도 하락을 위한 갭상승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네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섣부른 움직임은 금물, 칼을 뽑으라는 거는 아직 아니죠, 그죠? 이게 아직 비추세 구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비추세 구간입니다. 다만 만약에 오늘 현재 그림이 오늘 지금 현재 9시 16분인데 만약에 지금이 오후 3시 반이에요. 자, 마감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마감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오히려 고점에다 대고 나 여기 안 올라갈 거야 하고 천정에다가 자꾸 벽돌 붙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움직임은 만약에 이렇게 마감한다면은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어. 굳건한 천정에 대한 어떤 저항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죠. 제가 이게 상승 마감하다 하락 마감하다 얘기한 게 아니고 만약에 3시 반에도 이런 그림이다. 차트가 이런 그림이다.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머리 위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을 확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중국장 환율하고 한국장 환율하고 그리고 코스피가 고점에 대한 어떤 이런 테스트를 잘 마감하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 칼 뽑으신 분들 비중 조절 잘 해가시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큼 본인의 밥그릇 사이즈만큼 잘들 관리해 가시면서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요. 아직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세요.